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장 프로그램의 작성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라서 바쁘고 정신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수업 집중해 볼까요? 작은 몇 줄 안 되는 코드도 코드기도 하고요. 큰 프로그램을 우리가 통상 프로젝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코딩하는 동안에는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런 과정을 거칠 일은 없지만 실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면 프로젝트라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거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를 연구하는 분야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그런데 나 혼자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 예를 들자면 운영체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한두 줄짜리 코드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절차를 잘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그 나중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유지보수라고 부르는데요. 틀린 거를 고치기도 하고 없던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수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과정 일단 사용되기 시작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까지 과정이 유지보수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는 초보일 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코딩하는 동안에 가장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거의 절반은 이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비용과 노력이. 그래서 이 과정의 비용을 줄이려면 이 앞과정을 잘해야 되고요. 이 앞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 실제 소프트웨어 업체에 가보면 코딩하는 사람은 직급이 저 밑에 낮은 사람이고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쪽이 훨씬 더 인력상으로도 고급 인력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개발해야 할 문제를 요구 분석해서 잘 정리하는 단계. 사실은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그 요구사항 분석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여러 그 도구들이 컴퓨터로 도움받을 수 있는 도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된 대로 설계를 합니다. 이제 분석까지는 컴퓨터와 상관없이 그 일 자체, 그 문제 자체를 분석하는 거고요. 설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알고리즘, 자, 컴퓨터 입장에서 설계를 하는 거죠. 우리 건축물을 지을 때도 설계 도면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설계 도면에 맞춰서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계를 하고 그 다음 그 설계된 대로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코딩된 여러 조각들을 뭉쳐서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테스트도 여러 단계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얼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면 인수인계가 끝나고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추가하고 하는 유지보수를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은 이 전체 과정 중에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울 그 단계는 이 구현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실제로 미국에서 큰 프로젝트들은 설계까지 마치면 코딩하는 부분은 인도 같은 인건비가 작은 나라에 떠넘깁니다. 그러면 그 인도에서는 받은 설계대로 그대로 코딩해서 물건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우리 요즘 최근에 TSMC라고 대만의 반도체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더리 회사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고 삼성의 뭐라 그러죠? 라이벌이면서 라이벌 중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TSMC가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우리는 코딩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강좌가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제가 test.c, C로 작성된 코드의 확장자는 .c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source 파일, S-O-U-R-C-E 코드의 원본이 되겠다. 그죠? test.c라는 놈을 에디터를 통해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이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는 없죠. 컴퓨터는 기계어만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하는 도구가 컴파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번역하면 test.obj, 우리 오브젝트 파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든 파일이 지금처럼 test.c 하나만 있기도 하지만 이런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겠죠. 프로그램이 커지면 거기다가 이 파일 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시스템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들까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 OBJ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이거를 한 덩어리로 합체해야 된다. 그죠? 연결, 링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들을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을 링킹 해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test.c가 test.obj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est.exe. 자, 그래서 이게 최종 실행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의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차례대로 실행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를 돌려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내 컴퓨터에서 실행시킨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자, 아까 우리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쭉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설계 도면만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그 설계 도면을 누가 만들든 상관없이 그 설계 도면대로 건축해 나가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는 적어도 공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 감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들이 분리가 돼 있다. 그죠? 한 덩어리가 분리가 됐다는 말 자체가 공학적 접근인 거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키보드 앞에 앉아서 코드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코드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학적 접근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설계 한번 볼까요? 어쨌든 우리 그 코딩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는 과정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는 우리가 자연어로 기술을 해도 되고 우리말 아니면 영어로 기술해도 되고 순서도를 쓰든지 아니면 수도 코드를 쓰든지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는 했다. 그죠?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 프로그램 프로그램 랭귀지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라는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여기서 잘못되면 뭐 코딩을 아무리 잘못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이 설계를 제대로 됐다는 뜻은 결국은
앞전 단계에 요구사항 분석이 제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서 오류를 줄이려면 무조건 앞부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에 가서 고생을 덜한다. 달리 말하면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 될까에 설계 도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설계 도면대로, 알고리즘대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그죠? 잠깐만 들여다볼까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소스 코드입니다. 아까 소스 코드는 .c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소스 프로그램 내지는 소스 코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확장자는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스 코드는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 노트패드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아래 한글에서 만드느냐?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설치했거나 앞으로 하게 될 통합개발 환경 안에서 예를 들면 비주얼 C++ 안에서 편집기가 들어있거든요. 그 편집기 안에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파일은 .c라는 확장자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일단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컴파일을 해야죠. 컴퓨터한테 번역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한 .c 파일을 자, 결국은 컴파일러를 돌려서 실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킬 수 있으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어로 우리 지난번에 기계어 그 다음에 assembly어 high level language 이렇게 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번역기,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내지는 설치하게 될 비주얼 C++ 포함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컴파일러의 한 종류가 되는 거고요. 어떤 컴파일러를 선택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컴파일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동일한 컴파일러를 사용하면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우리 강좌 안에서 동일하게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비주얼 C++로 코딩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비주얼 C++이지만 그 안에 C를 컴파일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컴파일 할 때 제가 만약에 이 코드 안에 오류가 들어 있었다면 제대로 컴파일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컴파일 하면서 컴파일러는 오류 메시지, 오류를 찾아냅니다. 찾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몇 번 문장에서 요러저러한 오류가 났다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 오류를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하고 오류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는 거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하는 것. 결국은 .c 파일을 .obj 파일, 오브젝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 과정이 필요하죠. 자, 소스 코드를 작성한 게 파일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프트웨어 크기가 규모가 커지면 파일도 하나의 파일 안에 다 담을 수 없겠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프로젝트를 개발할 테니까 파일이 하나라는 상정은 좀 자연스럽지 않죠? 어쨌든 소스 파일이 두 개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cin 이것도 .cin 파일들을 컴파일하게 되면 .obj 이것도
obj 파일로 바뀔 거고요. 요거도 뭐뭐.obj 파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안에서 사용했던 library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library라는 표현은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고 미리 만들어진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도서관 library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도서관 중에 내가 필요한 책을 꺼내서 썼잖아요. 내가 필요한 함수를 땡겨서 썼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와 합쳐져서 이게 링크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최종 뭐뭐.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이 과정을 쭉 거치도록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물론 편집기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것만 설치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 링크하는 소프트웨어를 링커,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놈을 에디터, 이게 한 덩어리로 다 묶여져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볼랜드 C++, 이클립스 같은 도구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도중에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 계속 수정하고 컴파일해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류가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도 오류가 나올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또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할 때는 문법적인 오류는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분명히 플러스 값인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 문법 오류는 아니지만 논리 오류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를 하는데 성적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런데 컴파일 시점에서는 아무런 오류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논리적 오류를 범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실행 시점의 오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실행 시점. 논리적 오류가 없어서 완벽하다고 해서 실행을 시켰는데 그때 오류가 났다는 거죠. 이놈을 runtime error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0으로 나누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어떤 값을 0으로 나누게 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실행 도중에 프로그램은 중단됩니다. 자, 그래서 0으로 나누는 일은 절대 삼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포인터 프로그램 하게 되면서 포인터를 잘못 쓰면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에 막 침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프로그램은 또 뻗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킨다는 뜻이다. 그죠? 그런 게 실행 시간 오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논리 오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성적 처리해서 양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음수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만든 알고리즘에서 성적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그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오류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파일 시점에서 맞닥뜨리는 오류하고요. 실행시키는 동안에 맞닥뜨리는 오류가 어떤 게 더 해결하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실행 시점에 맞닥뜨리는 오류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 어떤 때는 뭐 몇 날 며칠을 낑낑대도 아무리 뒤져봐도 오류가 내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옆에 친구가 어깨 너머로 야 저거 이렇게 해서 찾아지기도 하고요. 3일 동안 끙낑낑 대다가 화장실에서 거기 한번 건드려 볼까 하고 찾아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컴파일 시점에서도 오류가 찾아질 수 있고요. 실행 시점에서도 오류가 찾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한다는 것은 이 오류들까지 완전히 없애는 능력까지 갖춰야 제대로 코딩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오류를
찾는 일, 이놈을 debugging, 버그를 없애는 일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소스에 존재하는 오류를 찾는 것, 찾아서 해결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파일 할 동안에 오류가 찾아지기도 하고요. 실행 시점에 오류가 찾아지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이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보일 때는 컴파일에서 오류가 엄청나요. 오타도 나고 문법도 아직 안 익숙하다 보니까 문법도 틀리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컴파일 오류는 쉽게 찾아지는데 실행 시점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끙끙댈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오류를 찾는 일을 디버깅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이야기의 소스는 실제로요, Mark2라는 컴퓨터가 예전에 빵빵한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자, 그 컴퓨터에 나방 때문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나방입니다. 나방 시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버그를 벌레를 없앤다 해서 지금 디버깅이라는 용어가 굳어졌다. 그래서 오류 찾는 과정을 디버깅한다. 이렇게들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버깅이라는 단어에 노출됐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쓰레기통에 버릴 때까지 그 과정을 유지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실제로 10년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수십 년 사용되는 은행 프로그램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정을 좀 보태면 수십 년짜리 프로그램에서 진짜 수십 년 만에 버그가 찾아진 경우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만나서 그때 오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100% 완벽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프로그래머가 확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거를 검증해주는 도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 밖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가 100% 완벽할 거라고 상상하셨으면 완전히 버그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끊임없이 유지보수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유지보수는 일단 채택이 돼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쓰레기통에 버릴 때까지 전 과정이 유지보수가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은 전체 비용의 50% 이상, 사실은 50%보다 훨씬 더 잡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은 소프트웨어, 100% 완벽하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수준에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려면,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면 아까 역으로요, 요구 분석 단계, 그 다음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 유지보수 단계,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틀리면 전체가 틀려지는 거고요. 또 여기가 틀리면 이 뒤로 다 틀려지는 거니까 이 과정의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기초공사가, 건축에서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그죠? 집안이 약한데 그것도 무시하고 건물을 지어봐야 나중에는 사상 누각이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다는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IDE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설치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는 편집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컴파일러도 들어있고요. 물론 링커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통상 합쳐서 뭉뚱그려서 잘 사용하니까 그냥 컴파일러로 이름을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다 몰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통합된, integrated 이런 기능들이 한꺼번에 통합된 개발 환경이라는 뜻에서 IDE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VS를 깔든 bloodshed 시뿔뿔을 깔든 자, 뭘 깔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IDE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C 내지는 C뿔뿔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Visual Studio 하고요. 그 다음에 Eclipse, 그 다음에 Bloodshed에서 만든 DEB C뿔뿔까지. 그 중에 우리는 Visual Studio 깔아서 같이 사용해 보는 걸로 약속하고 넘어갑니다. 자, 나는 절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제품은 진짜 싫어, 안 쓸 거야. 물론 딴 거 깔아서 쓰셔도 큰 무리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실습을 안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습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보시고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프로그램 편집해서 결과 보는 것까지 각자 준비해서 다음 주 전까지 2주차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가 완료돼야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실 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제일 규모가 작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약속했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나면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예제들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C 코드 제대로 된 소스 코드 뭐뭐.c 파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드를 정상적으로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고 나면 이런 결과물을 얻습니다. 모니터에 Hello World 느낌표라는 글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sharp include 각괄로 안에 stdio.h 실제로 이 파일 바깥에 stdio.h라는 파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런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자, 몇 줄짜리인지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 파일이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요거는 뭉개지고요. 이 파일이 여기에 삽입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0줄짜리 코드라고 치면 200줄 코드가 이 자리에 include가 되는 거죠. 삽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누구한테 지시하느냐면 컴파일러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고 전처리기라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전처리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stdio.h라는 파일을 요 위치에 include 시켜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제 stdio.h라는 파일이 요 자리에 끼워집니다. 그래서 요 200줄하고 내 코드 5줄까지 합쳐져서 요 전체가 컴파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그럼 요 형식부터 봐주셔야 되죠. 샵 일단 전처리기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무조건 샵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파일을 이 안으로 끌고 오고 싶으면 include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고요. 파일 이름은 각괄로 안에 파일 이름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stdio.h 하나만 include 했지만
이런 게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shop include 누구누구, shop include 누구누구.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header 파일만 include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stdio.h를 include 했느냐 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printf라는 함수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printf를 쓰려면 반드시 shop include stdio.h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printf는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는 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print, 요 f는 왜 붙었느냐 하면 형식이 있는 formatted에 f자를 따서 print 다음에 f가 붙어 있습니다. 자, printf 함수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일단 요 두 개짜리 따옴표 안에 있는 요 hello world 느낌표까지 요 부분을 그대로 모니터에다가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우리가 작성하는 뭐뭐.c 라는 코드에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 뭐뭐.c는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가정하고요. 자, 하나의 파일 안에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름이 있고 앞에 자료형이 있고 괄호 안에 또 뭐가 적혀 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닫았죠. 요런 하나의 단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메인이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 덩어리는 메인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int는 이 함수를 다 처리하고 나서 돌려주는 값의 정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려준다 얼마를 0을 근데 0은 정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수라는 뜻의 인티저의 앞 글자 따서 int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요 구멍은 뭐냐 하면 반드시 괄호를 붙이고요. void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 내가 넘겨받는 값은 없다, 비어있다, void입니다. 자, 이 괄호 안에 void라는 글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디폴트로 void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함수의 형식 봐주고요. 자, 함수 형식 봐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닫힌다. 그 안에 문장들을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 이게 두 번째 문장. 그런데 문장 끄트머리에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조금 오류가 있는데 나중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를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은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요 위에는 세미콜론을 왜 안 붙였어요? 요것도 문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전 처리기에 요구하는 놈은 정상적인 실행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붙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 제가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머릿속에 사진처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별것 아닌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C의 기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코드거든요. 자, 그래서 다짜고짜 내가 화면에다가 뭔가를 출력하려면 shop include 괄호 안에 stdio.h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C에서는 대소문자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문자로 main 이라는 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코드가 이제 나중에 커지면 이런 메인 함수 이외에 또 다른 함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함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그 중에 한 놈은 반드시 main 이란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든 상관없이 운영체제는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줘 이렇게 부탁하면 요구하면 MAIN이라는 함수부터 실행시키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함수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름은 MAIN이었다. 그 다음에 요 printf를 통해서 요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printf 때문에 요 문장이 요 전처리 문장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샵 include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return zero는 내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고 운영체제한테 제어권을 넘기는 정상 종료라는 것을 알리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마지막은 return zero 자 이런 식으로 끝난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마지막에 리턴 제로가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리턴 제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일반적인 코드에서는 맨 마지막이 리턴 제로로 끝날 겁니다. 자,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 빨리 눈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다시 정리하면 여기 샵 있죠. 요 샵은 전처리 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샵 include 그래서 include 말고도 전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건 나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필요할 때마다 헤더 파일을 삽입할 수 있는 요 틀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샵 include 갓괄호 안에 stdio.h 자 이렇게 적으실 거고요. 그 다음 include라는 이 명령은 요 뒤에 있는 파일 stdio.h라는 파일을 include 하라는 명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tdio.h는 우리가 밑에서 사용하게 될 printf 때문에 필요한 헤더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C에서 헤더 파일들은 뭐뭐.h라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std standard i input o output 헤더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C 설치된 데서 라이브러리 찾아보면 헤더 파일 찾아보면 stdio.h 파일이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stdio.h 자, 어쨌든 내가 프로그램 하게 되면 뭔가를 입력받아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출력하는 게 정석이니까 이 첫 번째 이 줄은 언제나 들어가는 게 10중 8구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갓괄호를 쌌지만 나중에는 따옴표로 싸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옴표가 나올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깨끗이 지우고 첫 번째 줄 완벽히 이해하셨나요? 샵 include 갓괄호 안에 stdio.h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 함수. 한 번 더 계속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봤던 모양새가 요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하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로 편집해서 코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때요? 요걸 제가 1번이라고 부를게요. 요거를 1번이라고 부르고 요걸 2번, 3번 코드라고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1번 코드가 우리가 쭉 봐왔던 완벽한 코드입니다. 화면에 Hello World 느낌표를 출력하는 코드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2번, 3번 스타일로 코딩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 2번, 3번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잠시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2번도 오류가 없고요. 완벽한 코드고요. 3번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쁘게 작성한 코드냐? 자, 내가 작성할 때도 그렇지만 한 번 작성된 코드는 1개월 후에, 때에 따라서는 10년 후에도 들춰봐야 될 이유가 있죠. 자, 그렇게 될 때 2번, 3번처럼 코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보기 좋은 코드가,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이렇게 줄 연결해서 쓰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한 문장은 한 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프린트 F 다음에 괄호 이 덩어리 있죠. 이거를 다른 줄에 떨어뜨려서 표기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기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다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금방 이렇게 토막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파일러가 이거 예쁘게 읽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번처럼 예쁘게 편집하자. 자,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코딩할 때 줄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이 중괄호를 이 자리에 붙여서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각자의 습관인데 저는 이 중괄호는 여기 붙여서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붙이든지 여기 붙이든지 좋을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빈줄 있죠. 이 빈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디든 빈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로 글을 하나 만들 때도 단락과 단락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읽기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독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빈줄을 배치해서 위에 단락과 아래 단락은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는 걸 확실히 눈에 드러나게끔 코딩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계속 똑같은 코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원칙.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한 개 이상의 함수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는 한 개거나 두 개거나 n 개인 함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함수라는 것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fx는 내지는 y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1대1로 매핑된다고는 성립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을 때는 무조건 그놈이 소문자 MAIN 이란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MAIN이라는 함수 하나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실행시켜 하고 명령을 딱 내리면 운영체제가 메인으로 쳐들어갑니다. 함수가 아무리 많아도 메인 함수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메인으로 쳐들어가고요. 리턴 제로를 통해서 제어권이 다시 운영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메인이라는 함수 하나로 구성됐구나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요 자리 잘 볼까요? 자,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 앞에 요 자리는 다 끝내고 나서 돌려주는 값에 대한 정책. 여기는
넘겨받는 값의 정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리 어떻게 적는지는 우리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int main 괄호 안에 void. 자, 일단은 이렇게 쳐들어가면 일반적인 모양새입니다. 나중에 이 자리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int main 괄호 안에 void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main 앞에 있는 int는 돌려주는 값이 0, 정수다, 그죠? 그래서 정수라는 뜻의 int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main을 시작할 때 굳이 넘겨받는 값이 없거든요. 없다는 뜻의 void 이렇게 적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돌려주는 값, 여기는 넘겨받는 값에 대한 정체, 자료형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돌려주는 값은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고요. 넘겨받는 값은 n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당분간은 int main 괄호 안에 void 이 패턴으로 프로그램하게 될 거고요. 다시 int의 main의 괄호 안에 비워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void는 생략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계속 똑같은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 코드 외워지지 않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똑같은 코드 보고 있죠? 자, 함수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까 이 자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돌려주는 값, 반환값의 자료형. 자,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정수니까 int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함수 이름. 자, 여러 개의 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한 놈은 반드시 소문자 main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요 세 번째 자리는 넘겨받는, 입력받는 값들의 자료형을 적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요런 틀을 갖추고 함수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시작은 중괄호로 시작했고요. 함수의 끝은 중괄호로 닫고요. 그 안에 문장들을 나열하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한 중간에 제어문이 없다면 첫 번째 문장 실행하고 나서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차례대로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게 될 거거든요. 자, 일단은 기술한 순서대로 실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메인 함수가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함수들은 텅텅 비어있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 함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함수를 만든다? 무슨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까? 그죠? 어쨌든 함수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문장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두 개의 문장들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조금 더 분석해 봅니다. 자,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자, 그래서 아까 보기 좋게 빈줄은 보기 좋게 코드를 읽기 좋게 사용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끝에 세미콜론 붙이기로 했고 특별히 주문 안 하면
차례대로 문장들은 실행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statement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프로그램은 함수들로 구성되고 함수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 함수 껍데기는 그대로 있고요. 자, 함수 껍데기는 틀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를 텅텅 비워도 상관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도 사실은 어떤 함수 f가 돌려주는 값도 없고 void라고 적을게요. 괄호 안에 void라고 적습니다. 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 여기다가 세미콜론만 실컷 하고 3번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고 칠까요? 이래도 아무 상관없는 문법 오류가 없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지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편지를 봉투에 담아서 편지를 전송해도 그놈은 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상적이라면 1개 이상의 문장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딩에 나가면 하나의 함수 안에 지금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너무 많은 문장을 담고 있으면 함수가 뚱뚱해지잖아요.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 함수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너무 읽기가 번거롭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함수를 잘 쪼개야 됩니다. 긴 함수 하나를 적절하게 쪼갭니다. 무조건 3분의 1 위치대로 쪼갠다는 뜻이 아니라 기능 단위로 좀 작은 함수, 좀 큰 함수, 중간 함수, 기능에 따라서 잘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잘라진 함수들은 내 프로그램 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함수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적절하게 작은 함수로 나누는 것, 모듈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의 조직도 예를 들어서 총무부, 인사부 이렇게 나눠서 전체를 조직을 관리하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적절한 단위로 나누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내장 함수. 우리 이거를 내장 함수들의 모임을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렀다. 그죠? 결국은 이 내장 함수들이 무수히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퀘어 루트 값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직접 짤 필요가 없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값 계산하고 싶다. 미리 만들어져 있거든요. 출력하고 싶다. printf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책장에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것처럼 많이 모여 있다 해서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결국은 이 많은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다 둘러보려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둘러보고 코딩하면 당연히 늦는 거고 내가 적절할 때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것들을 적절하게 기억해 가면서 도서관을 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일일이 다 첫 번째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제목 다 훑어보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 검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지 번호 확인해서 그거 꺼내서 내가 읽으면서 활용하는 것처럼 수없이라는 말은 과장이고요. 많은 내장 함수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printf라는 미리 만들어진 내장이라는 여기서 내장이라는 말은 built-in 미리 만들어진 이런 의미가 되죠. 자, printf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미리 만들어진. 그래서 요 놈을 위해서 요거를 include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 printf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거든요. stdio.h 파일에 요 printf와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printf 때문에 stdio.h.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printf 말고 또 다른 어떤 파일을 사용하려면 요 놈에 연결된 헤더는 누군지 그 짝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미리 짝들을 다 파악하고 프로그램할 수는 없으니까 printf는 stdio.h 하나씩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기억해 둔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코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printf는 모니터에다가 요 괄호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내용을 고스란히 출력하는 함수 그 놈을 위해서 include stdio.h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printf는 내장 함수 그 다음에 main은 누구 함수? 내장이 아니죠. 내가 만든 함수죠. 사용자가 만들었다 해서 user defined 함수, function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내장 함수는 printf처럼 시스템에서 미리 만들어둔 함수고요. main은 내가 만들었다, 그죠? 사용자가 만든 함수입니다. 자, 아까 return 0 설명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함수가 끝날 때, main이라는 함수가 끝날 때 return 0 일단 붙인다. 꽁무니에 붙인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이거를 제가 열심히 작성해서 컴파일하고 링크까지 끝나서 실행을 시키라고 주문을 딱 하는 순간 운영체제는 메인을 찾아 들어갑니다. 메인을 찾아 들어가서 메인에 있는 내용들을 차례대로 수행하고요. 리턴 제로를 만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 자, 시작을 운영체제가 시키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 다시 운영체제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운영체제란 놈은 모든 소프트웨어에 요 위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는 거죠. 자, 운영체제가 이 자리에 있고요. 이 밑에 하드웨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서비스를 받아서 모니터에 출력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다시 사용자한테 돌려주고 그래서 중간에 하드웨어와 사용자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는 운영체제.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n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내지는 요거를 실행시킨 결과 눈으로 한번 확인할까요? 자, 그러면 모니터에 hello 띄우고 word 그 다음에 커서가 이 자리에서 껌뻑껌뻑일 겁니다. 자, printf의 hello 그 다음에 printf의 word printf 두 개인데 줄이 바뀌지 않네. 자,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줄 바꾸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줄을 바꾸려면 특별히 n이라는 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 키보드에 vertical bar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찾으셨습니까? 돈 표시, 원화 표시. 자, 그게 입니다. 자, 영문 모드였으면 이렇게 표기가 됐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printf에 hello 공백, 여기도 공백 있었죠? 여기 공백에 word 하게 되면 이 둘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hello 그 다음에 word 하게 되면 hello와 word가 다른 줄에 배치가 되겠죠. 이번에는 hello 출력하고 나서 n을 그 다음 printf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요 둘이는 당연히 결과가 같을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printf 안에 hello n word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 세 개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 확인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hello 출력하고 줄 바꾸고 word 하고 이 자리에 커서가 껌뻑껌뻑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 F를 2개를 썼다 해서 자동으로 줄 바뀌는 게 아니고 줄을 바꾸고 싶으면 \n이라는 문자를 내가 직접 출력해야 된다는 거. 자, 줄 바꾼 문자 \n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문장의 끝에 추가해야 되는 기호는 물었어요. 자, 문장 끝에 세미콜론 붙여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C 프로그램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 자, 아무리 많아도 함수 중에 하나는 소문자 MAIN이란 이름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printf가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물었습니다. printf 쓰고 괄호 안에 따옴표 안에 내용이 뭐든지 상관없이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이걸 이대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계속 동일한 코드 보셨잖아요. 자, 그거를 조금 더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코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드 한번 읽어봅니다. 읽을 동안 제가 기다리고요. 그러면 이 세 개 코드 중에 오른쪽 결과와 다르게 예상되는 코드가 있나요? 아니면 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가요?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Hello World 느낌표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김철수 출력하니까 줄 바꾼 문자가 어디에도 없다. 그죠? 그러면 이놈은 쭉 붙어서 출력이 됐겠죠. Hello World 김철수 한 줄에 출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동일하지 않다. 그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코드는 여기에 \n이 있네요. Hello World 출력하고 나서 줄 바꾸고 김철수 출력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결과 만들어내고요. 세 번째는 자 Hello World 출력하고 \n 그러고 나서 김철수 출력하니까 이것도 이런 결과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거는 printf라는 함수를 2번 호출한 거고요. 요거는 printf를 한 번 호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말 하나마나 세 번째가 잘 짠 코드가 되겠죠. 쓸데없이 함수를 2번 호출해서 사실은 함수를 2번 호출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내부적인 과정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함수를 많이 호출하는 거는 운영체제한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세 번째 스타일로 코딩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세 줄에 걸쳐서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요까지를 출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줄에 커서가 깜빡이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일단 입출력을 해야 되니까 shop include에 stdio.h 했고요. 자, printf를 3개를 썼네요. 물론 아까 함수를 많이 호출하는 거는 불편한 거니까 시스템에다가 부담을 주는 거니까 printf를 하나에다가 짜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라면 3줄에 걸쳐서 코드를 실행 결과보다 가독성이 더 중요할 때는 좀 구질구질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설명할 때는 지금 당장은 이게 더 읽기가 쉬운 코드라서 3개의 함수를 썼습니다. 자, 어쨌든 3 곱하기 1은 3, 그러고 줄 바꿨고요. 3 곱하기 2는 6, 그러고 줄 바꿨고요. 3 곱하기 3은 9, 그러고 줄 바꿨으니까 여기 4번째 위치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겠죠? 자,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서 메인이란 이름을 갖춰야 될 거고요. printf 때문에 stdio.h include 했고요.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 다 예쁘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끝나면서 return 0 붙였고요. 자, 그래서 돌려주는 값은 int, 넘어오는 값은 없음.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조금만 더 살을 붙일까요? 자, 요거. 자, 어떤 결과일지 여러분들 상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읽고 코드의 결과를 상상해 주십시오.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쵸?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른 큰 전체적인 틀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printf가 4번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거 나왔죠. %d라는 게 나왔는데요. 일단 printf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어쨌든 이런 %가 붙어 있는 놈을 포맷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f가 형식이 있는 프린트 함수라는 뜻에서 printf라고 부릅니다. 이게 형식인데 이 자리에 %d 자리에 요 뒤에 나오는 거를 요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라는 수식을 계산하고 나면 5잖아요. 5라는 값을 요 %d 위치에다가 그런데 어떤 형식? %d 데시멀 10진수 형태로 출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 빼기 3의 결과 2 곱하기 3의 결과 2 나누기 3의 결과를 정수 형식으로 데시멀 형식으로 요 각각 위치에다가 끼워 넣어서 출력하세요 하는 양식입니다. 자, 이 %d 말고도 여러 포맷이 있는데요. 지금은 정수를 출력할 때는 %d 데시멀에 라는 뜻의 %d 포맷을 쓴다 머릿속에 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2 더하기 3은 5,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인데 자 마이너스 1 빠졌습니다. 요건 제가 편집하면서 빠진 거고요. 2 곱하기 3은 6, 2 나누기 3은 0. 2 나누기 3이 어떻게 0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2 나누기 3 하면 0 나옵니다. 큰일 날 일이다. 그죠? 자, 지금 큰일 날 일을 만든 거는 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큰일 날 일을 정상적이라고 두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자, 요 %d, 뭐가 나오면 뒤에서 그 해당되는 값을 요 포맷에 맞게끔 출력하라는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코드 한 번 더 눈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출력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겠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구구단을 출력하겠다. 그것도 프로그램에서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 자, 출력하는 printf 함수를 써서 메인 함수를 작성하는 예제 돌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힘내십시다. 우리 아까도 언급했지만 오류, 버그를 찾아내서 문제를 고치는 것, 그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불렀고요. 자, 컴파일 할 때도 오류를 만날 수가 있고요. 실행할 때도 오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라는 용어가 있고 워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컴파일을 해보면 에러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놈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오류고요. 워닝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경미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나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에러라고 붙어 있는 놈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뜻이고요. 자, 왼쪽 오른쪽 코드 자, 읽기나 볼까요? hey, 그 다음에 good morning, \n이니까 마지막에 n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서 hey, 느낌표 good morning 하고 줄 바꿔서 그 다음 줄에서 커서가 기다리고 있겠네요. 자, 오른쪽 코드는 hey 하고 나서 n이 있으니까 줄 바꾸고 good morning, n이니까 자, 이렇게 두 줄 걸쳐서 출력되고 세 번째 줄에 커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어렵지 않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류를 찾아주세요 했어요. 자, 제가 기다릴 테니까 몇 군데 오류인지 자, 오류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자, 오류. 자, 찾으셨나요? 같이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아무 문제 없고요.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소문자 M이어야 되는데 대문자로 적었네요. 그 다음에 함수의 시작은 중괄호고 함수의 끝은 중괄호인데 괄호로 열고 닫았네요. 그 다음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 붙이기로 했는데 세미콜론 빠졌습니다. 그 다음 printf는 따옴표 안에 있는 놈들을 출력하기로 했는데 따옴표가 빠졌습니다. 자, 여기도 따옴표가 빠졌네요. 그 다음 여기는 printf라는 함수 이름인데 f가 빠졌다 그죠? printf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따옴표가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금방 찾아지나요? 자, 깨끗한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 두 번째 수업 시간까지 파악한 C의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얼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고 자, 거기서 우리 예제로 봤던 코드들을 직접 편집해서 실행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 두 번째 수업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잘하느냐? 반복, 반복, 또 반복입니다. 연습, 연습, 또 연습입니다. 이거는 눈으로만 쭉 훑어보고 머릿속에 담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잘하려면 말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자, 많이 해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노출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한 단어가 10,000번 노출되면 그게 내 거가 된다는 말 많이들 듣죠.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내게 되려면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나한테 노출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힘 닿는 대로 많이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노출되게 만드셔야 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